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맞고 오는 아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맞고 오는 아이가 부모님에게 그 일에 대해 말할 때에는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제일 먼저 아이의 마음을 위로해 주셔야 합니다. 아휴, 그런 일이 있었어. 정말 속상했겠다. 화도 많이 났고. 그게 네 건데 영수가 그걸 뺏었구나. 너가 달라고 했더니 너를 때리기까지 했고. 아휴, 정말 기가 막혔겠다. 이렇게 아이 마음 위로해 준 다음에 살짝 물어보세요. 아휴,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니? 이렇게 물으면 아이들은 주춤합니다. 자신이 강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걸 엄마가 알게 되면 또 잔소리를 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럴 땐 부드럽게 다음과 같이 말해 주세요. 너도 너무 속상해서 같이 때렸니? 아니면 눈물이 났나? 그것도 아니면 다른 아이나 선생님한테 말했니? 혹은 화가 났지만 참았어? 비난하는 투가 아닌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떠올리며 예를 들어주면 아이들은 비교적 사실대로 말합니다. 참았어. 이럴 때 또 부모님의 태도 중요하시죠. 아, 속상하지만 참았구나. 그리고 잠시 쉰 다음에 말을 이어서 해보세요. 근데 그때 너 좀 화났다 그랬잖아. 그래서 진짜 마음 같아선 걔 어떻게 하고 싶었어? 이렇게요. 이렇게 물으면 아이들은 약간은 울컥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때려주고 싶었어. 박치기 하고 싶었어요. 깨물고 싶었어. 혼내주고 싶었어. 이렇게요. 그럼 저는 이럴 때 한 번 더 물어보죠. 그랬구나. 그렇게 해주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요. 이 정도 되면 분위기상 뭐 엄마가 자기를 막 다그치고 채근한다, 비난한다 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술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걔가 아프니까 아픈 거 나쁜 거라 그랬잖아. 걔가 슬퍼할까봐 속상해 할 테니까. 그럼 사실 부모님 마음속은 아이고 네 생각이나 해라 뭐다 걔 생각이냐 이런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말 착한 마음이에요. 또 이렇게 말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걔가 너무 세서 내가 질 것 같아서 걔 진짜 세 우리 반에서 제일 세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만일 아이가 이런 말을 스스로 해내지 못한다면 아까처럼 이래서 그럴까 저래서 그럴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또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 속내를 듣고 나면 부모님도 한편 가슴이 되게 아프실 거예요. 아휴 우리 아이가 이래서 이랬구나. 하고 싶었는데 이 녀석도 이런 이유가 있어서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걔가 네 것을 강제로 뺏었을 땐 너무 속상해서 때려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걔가 다치게 될 것 같아서 참은 거였구나. 이렇게 아이가 말한 걸 잘 정리해서 되돌려 줌으로써 엄마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었구나 라고 느껴서 아이는 안심감을 일단 갖게 됩니다. 조금 오지랖이 넓고 아이고 자기 코가 석잔데 뭐 딴 애 생각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타인을 배려하고 그리고 평화를 추구한 거는 참 착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칭찬해 주세요. 너는 마음씨가 정말 착하구나 이렇게요.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를 열등하다라고 느끼지 않게 자존감 올려주는 것도 해주세요. 너는 정말 마음씨가 착하구나. 게다가 용기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뭔 소린가 하거든요. 덧붙여 설명해 주시면 돼요.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때리기보다 참으려고 애쓰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야. 그건 용기가 있고 강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가 참는 힘이라고 하잖아. 참는 거는 힘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 맞고 다닌 아이는 잠시 어리둥절해질 거예요. 그동안 자신은 약하고 힘없는 존재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아이에게 이렇게 용기를 준 다음 앞으로의 문제 해결에 대해 아이와 함께 의논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남의 것을 강제로 뺏고 화가 난다고 때리는 건 정말 좋은 일은 아니야. 아유, 그 친구가 그런 나쁜 방법을 쓰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 우리가 조금 더 용기를 내서 그 친구에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뺏지 않고 때리지 않는 법, 기다리고 순서를 지키는 거, 그리고 남의 거와 자기 거 구별하는 그런 방법 가르쳐 줘야겠다, 야.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아이에게 어떤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그것부터 알려주자. 이렇게 시작하세요. 만약 그 아이가 네 것을 뺏으려고 하면 이건 내 거야. 다 하고 나면 빌려줄게. 라고 말해줘야지. 그래도 뺏으려 한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 이럴 때 선생님이 제일 좋아. 그럴 때 선생님한테 말해서 그 아이가 규칙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하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말한 후에는 문제 상황이 자주 일어나는 곳에 있는 어른과 이에 대해 의논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배운 대로 선생님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선생님이 아무런 것도 해주지 않으면 정말 아이는 낙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과 중재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른과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의논을 해야 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혹은 학원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면 그곳의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아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자기 주장과 표현을 하고 이게 통하지 않을 때 어른이 나서주는 것.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맞았던 아이는 물론 때렸던 아이도 좋은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만일 아이가 많이 소심한 편이어서 내 거야 돌려줘 라는 말을 꺼내기도 힘들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어른이 곁에 다가가 아이를 격려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해요. 말은 자꾸 내뱉어야 더 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이런 방법 잘 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래 관계는 아직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의 힘만으로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어른의 행동들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야단을 맞지 않을 수 있는지 혹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기를 기대하는지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이 도와주거나 중재해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은 나름대로의 판단을 합니다. 만일 주변에 어른이 있더라도 아이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애들은 다 저렇지 뭐. 힘센 애가 힘세면은 힘센 게 제일 좋아.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사실은 또래 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그런 성인이 있을 경우에 아이들은 계속 공격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맡고 있는 아이뿐 아니라 혹은 적절한 사회성 기술을 갖추지 못해서 혹은 자기조절력이 미흡해서 친구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 아이도 포함해서 모두 다 함께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 우리 어른들이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